중국은 네. 지금 네. 구글 막아놨지, 유튜브 막아놨지, 인스타 막아놨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먼저 이렇게 뭐 이렇게 열어주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처럼 교권이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느끼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언카인드예요. 비즈니스 감각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 다 보이는 게 이렇게 돈으로 이번에 중국 갔다 오셨죠? 네, 제가 중국에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칭다오에 다녀왔습니다. 네. 중국에 출장을 자주 다니시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2017년부터 출장을 가고 중국 이제 국적 있는 교포분들이랑 그냥 한족 진짜 이제 순수한 그런 중국인들을 만나는 것들을 2017년부터 해왔어요. 베트남 호치민에도 가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만나고 또 중국 사람들도 이제 만나는데 저는 이제 중국이 훨씬 더 교육열이 높아서 중국에 대한 해외 교육, 해외 강연을 초청. 초청, 이렇게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을 늘 염두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막혀 있다가 칭다오를 가게 됐죠. 부럽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연락이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사실 2017년에 중국 칭다오에 이제 첫 시작을 하게 된 거는 그때도 그냥 우리 아이들만 가르치는 미술 선생님이었고 책을 막 출간했을 때였어요. 거꾸로 미술이라는. 그래서 거꾸로 미술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그 책 저자라는 타이틀이 생기니까 출판사에서 아람북스라는 이제 아동 출판사에서 한번 아이들 교육 때문에 책을 이렇게 판매하러 중국 진출을 꿈꾸는데 너도 책 저자고 미술 교육의 그 인으로서 한번 같이 가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때는 사실 그냥 이제 모르고 그냥 사실 갔었죠. 중국을 처음 방문을 했었죠. 근데 그런 책 판매나 뭐 이런 것보다 저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미술 교육에 대한 관심 또 아이 심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이제 자주 출장을 이제 가게 되는 그리고 책을 출간하셨고 네. 책 출판사에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책 저자로서 같이 가시게 되셨고 네. 되게 인스타그램이나 되게 다양한 루트로 홍보를 많이 잘 그쵸. 하시잖아요. 대단합니다 진짜. 위챗도 하고 있답니다. 우와, 위챗은 어떻게 해요? 위챗은 그러니까 중국은 구글 막아놨지, 유튜브 막아놨지, 인스타 막아놨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통하는 건 위챗이랑 틱톡이에요. 그래서 위챗은 이제 메신저 역할로서 카톡처럼 그렇게 영상 보내고 모든 내용 보내고 뭐 돈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위챗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2017년에 위챗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했고 지금까지도 위챗으로 이제 연락이 오시고 아무리 나라에서 이제 중국에서 막아놔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 유튜브랑 그다음에 제 인스타그램 뭐 제 여러 가지 네이버 그런 근황들을 중국 분들이 계속 보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위챗과 틱톡? 네, 틱톡 뭐 그런 것들로만 중국은 계속 이렇게 바깥하고 먼저 이렇게 뭘 이렇게 열어주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처럼 그냥 인스타그램 우리 다수의 모르는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위챗은 안 그래요. 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다수의 그런 어떤 거를. 뭐 블로그나 카페처럼 그런 게 그런 공간도 이제 볼 수는 있지만 대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박성훈 선생님이랑 위챗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박성훈 선생님의 누구 친구가 나랑 친구여야지 이렇게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중국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뭐 그럴 수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싸이월드 1촌 신청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인가요? 어쨌든 누가 한 다리에 한 명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을 타고 너 이 친구가 너 소개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채팅방을 열어주는 거죠. 연결고리가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중국에서는 좀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좋은 기회로 중국을 그냥 얼떨결에 가기는 했지만 중국 이렇게 가보면 제가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감각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 다 보이는 게 이렇게 돈으로 다 돈으로 예. 시장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너무 사람이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열이 너무너무 높고 이제 중국도 시작됐어요. 아이를 안 낳는 게 교육열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너무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 뭐 이 아이 한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또 부자도 많고 이제 돈을 갑자기 벌게 된 신흥 국가들도 교육열이 높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국만큼은 정말 교육열이 높다는 걸 제가 실감을 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처럼 교권이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이라든지 뭔가를 가르치는 거를 이렇게 스승님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어서 저는 그런 것도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중국 가서 가장 좋았던 거는 굉장히 중국 분들이 제가 느끼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언카인드예요. 네, 친절하진 않아요. 뭐 중국이니까 뭐 만만하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하겠지 뭐 이러지 않지만 정말 언카인드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까칠하고 불친절하고 경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 실력으로서 내가 열심히 그들한테 나를 어필했을 때 인정하는 만큼은 또 최고인 것 같아요. 너 실력을 내가 인정한다. 존중한다. 그러면서 뭔가 그들 문화에서 관시라는 것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언카인드한 그들의 마음을 뚫었다는 거에 굉장히 제 스스로 좀 성취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한국인들이단다 어떤 나라에서는 매우 친절함을 받지만 그 다음에는 또 뒤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조금 더 순수한 면도 있으시고 언카인드한 그 불친절함이 경계하는 마음이지만 제가 내 실력을 충분히 보여줬을 때는 인정하는 것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인정을 하더라. 확실하게 인정을 하더라. 공항에 이제 2시에 내렸어요. 칭다오 공항에 2시에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3시 반에 수업이 있더라고요. 바로요? 네, 그래서 공항에 또 가는데 50분이 걸렸어요. 네. 공항에서 거기에 가는데 네, 3시 한 10분에 도착해서 바로 3시 반부터 아이를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고 부모 상담을 하고 가자마자부터 해서 다음 날도 막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쉬는 시간이 1시간도 없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계속 물밀듯이 이제 신청이 오니까 부모와 아이와 합쳐서 한 120명 가까이를 개인 상담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영어로 말하는 유치원은 조금 더 가격대가 비싸고 프리미엄 하잖아요. 중국도 한국 유치원은 조금 더 프리미엄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한국 유치원의 원장님이 알았던 인연으로 초대해 주신 거죠. 이번에 12월 달에 이제 무비자가 돼서 쉽게 이제 올 수 있지 않냐. 한번 와라. 제가 12월 달에 무비자의 그런 혜택을 활용해서 가게 됐습니다. 중국은 근데 되게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이 되게 강하고 사교육 선생님으로서 중국에 가서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 중국의 교육 시장이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공립초도 있고 사립초도 있고 국제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네, 한국처럼 다 있어요. 중학교까지는 무조건 의무 교육이래요. 그것도 거의 비슷하네요. 네, 절대 결석을 하거나 뭔가 이 학교를 안 다니거나 저는 홈스쿨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칭다오 이제 우리 맥주로도 유명하죠. 칭다오. 그 칭다오 그 산동 지방이 굉장히 인구가 밀도가 높대요. 인구 밀도가 높고 북경이라든지 상해라든지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방마다 제한을 하나 봐요. 커트라인을. 지역별로. 그 입학 인원을요? 입학 인원을. 그래서 산동 지방이 굉장히 인원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한 거예요. 좀 더 많이 뽑나 봐요. 그쪽 지역에서? 아니 똑같이 공평하게 뽑아야 되니까 각 지역별로 인구 수에 비례한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분할을 했고 그러니까 더 인구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육에 대한 경쟁이 더 세지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치열한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이라든지 공안이라든지 뭔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힘이 막강하대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공부를 이제 많이 시키는 거예요. 애들 그 페이가 있대요. 보수가 더. 그러니까 이 반의 성적이 좋아지거나 시험을 잘 보면 담임 선생님한테 뭔가 성과급 같이 그게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랑 반대 상황인 거죠. 교권이 우린 낮아져서 담임 선생님한테 엄마들 학부모들이 막 시달리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라면 반대로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서 너네 아이 똑바로 빨리 교육을 시켜라. 너네 아이가 숙제를 안 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독촉하니까 선생님들 무서워서 학부모들도 막 교육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그런 학업적인 스트레스에 좀 압박도가 심한 거예요. 뭐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 가는 시간이 한 8시면 등교를 해서 끝나는 시간이 한 4시 막 5시 이러다 보니까 공교육에 머무는 시간은 많지만 또 그러한 체제에 잘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도 많더라. 사교육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갔다기보다는 심리미술로서 아이를 치유하고 부모에게 상담하고 기질을 파악하고 이제 이런 코칭을 하는 개념으로 간 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보았고 다양한 그림들을 얻을 수 있었고 다양하게 상담하고 부모를 코칭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 것 같아서 제 자신한테는 되게 새로운 좀 또 다른 도전이기도 했고 또 제가 7년 전에 갔던 중국이랑 지금 이 코로나를 겪은 중국이랑 또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은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달라져 있고 또 이 중국이 그때는 부흥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힘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오는 아이들이나 부모들의 심리 상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여러 가지로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은 것을 얻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좀 공유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우리 그냥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죠. 세계는 넓고 또 인구는 많고 그렇습니다. 또 자기의 그런 어떠한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공교육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과거 저희가 교육받았던 그 시기에 그쵸, 7, 80년대? 그런 느낌하고 상당히 조금 유사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또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고 있고 그 중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서도 여러 교육 브랜드에서 욕심을 내고 중국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진출한 브랜드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많이 진출을 해서 사실 그 실패를 보기도 했고 중국에 이미 가서 사실 복제하고 카피하는 게 빠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변화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7년 전에 칭다오에 갔을 때만 해도 그 중국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칭다오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기업들이 되게 많아서 정말 한국 분이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많이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국가로 많이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갔고 칭다오 공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데 비해서 오고 가는 외국인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요? 예전에 비해서. 왜냐면 구글도 막아놓고 구글 맵이 있어야지 해외여행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실질적인 문제야. 근데 나도 내가 해외여행을 자유여행을 가면 인스타그램을 접하기도 하고 뭐 유튜브도 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베트남만 가도 카카오 택시 부르면 바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택시도 중국 앱을 깔아야 되고 중국 사람들이 거의 다 영어를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호텔이란 말도 몰라. 아 진짜요? 호텔이란 말도 설마? 몰라. 아니 정말로 호텔 직원도 몰라. 그리고 뭐 홀리데이 뭐 호텔 가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중국 그 어로 번역된 한문으로 된 홀리데이 호텔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점점 더 고립돼 간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서포터가 중국말을 잘하는 중국 현지인이 있지 않으면 이건 정말 불가능하구나.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좀 근데도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나라에서 공교육만을 하고 막 사교육을 뭐 막는다 그런데 근데 아직까지도 학원이나 사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는 건 맞아요. 애들 막 6, 7개씩 다니고 있으니까요. 중국 애들도. 거기에 이미 그 한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직원이나 사람이 분명히 있기는 해야 되고 그쵸. 연결시켜줄 수 있는 사람도 연결점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쵸. 근데 사실 그런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먼저 선점한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내 유튜브에도 사실 풀려고 했어. 이런 중국 그런 거를. 근데 원장님이랑 하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 내가 또 흥이 올라야지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 무이자가 이제 됐잖아요. 그쵸, 중국이 무비자. 무비자래. 무비자가 됐잖아요. 이거 무비자 잘라주세요. 둘 다 네. 잘라주세요. 이런 거 잘라야 돼? 아니. 말은 이게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나도 혼자 오기가 쉽지 않겠구나.